이 각별한 인연을 가족이라는 것에 연결을 시켰어요. 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이번에 그 발간하신 그 별 우리 가슴에 빛나고 이 시집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 시집이 20세기 초반에 출생하신 우리 선배 시인들 중에 중요한 분들 거의 망라하시면서 그분들의 아주 시적인 거에 에센스를 이렇게 포착하셨고 그걸 또 선생님의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한국 현대시 100년에 아주 중요한 업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이고. 특히 그분들의 시 세계를 그분들의 시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새로운 창작적인 아이디어까지 집어넣어서 의미 있는 시집인데 시집 제목이 그 별 우리 가슴에 빛나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어떤 것만을 쓴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네. 그래서 평가받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. 선생님 간단히 네. 말씀하시죠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이번 시집은 14번째 시집입니다. 그동안 이제 시집을 많이 냈지만 이번 시집은 저 개인의 시 작품이기 전에 우리 선대에 정말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조명해 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시인들이 어떻게 시를 썼으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분들의 신경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대로 일종의 헌시를 쓰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썼습니다. 이번에 이제 30명을 했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의 청춘기를 보내면서 가장 그 일제 압제를 이겨내느라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육사 시인 같은 분도 계시지만 다른 시인들도 모두 마음으로 정신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픈 생을 사셨지 않습니까? 그분들의 시를 보면은 그냥 수수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같으면서도 그거를 전체 읽고 나면은 거기에는 잃어버린 조국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, 그 아픈 뼈아픈 말들이 다 거기 살아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그 당시에 겪었던 우리 선배 시인들 중에서 제가 평소에 조금 그 구절구절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그 개개인의 시에서 인용할 때는 밑에다가 이 구절은 어느 시집에 들어있는 거다라는 걸 명시했습니다. 그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옛날 시인 마냥 쉽게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 가지만 이것을 찾아서 읽어봄으로써 그분의 진실을 좀 대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그 선생님 이 시집을 보고 있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이분들의 생은 아주 고통스럽고 참담한 것이었지만 이분들의 정신세계나 이분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 별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고 그 별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자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이게 별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문학제에 연재했던 연작시인데 사실 그 시인들의 가슴에도 별이 빛나고 있지만 그분들을 대하고 그 작품을 읽는 우리 후대 사람들도 그 시인들이 시로서 표현했던 그 별들을 우리 가슴에 다 우리가 품고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깊이 그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제목을 쓴 거예요.
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제목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네. 오히려 이 시집의 제목으로 적당하다,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여러분의 시인들이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시인 중에 대표적으로 직접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육사 시인이라든가 네. 또는 또 순수 서정의 세계를 깊이 탐구했던 한 두 분 정도의 시를 읽으시고 그분들의 시에 대한 선생님의 소회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사실 30명의 대상이 다 이렇게 그분들의 그 심정을 좀 다 표출하고 싶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사람만 우선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그 이육사 시인을 먼저 하겠습니다. 이육사 시인은 모든 문인들 중에서 직접 몸으로 생활로 그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북경 감옥에서 돌아가신 애국자시거든요.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북경 그 추운 감방에서 돌아가실 때 광야라는 시와 꽃이라는 시를 써서 두고 돌아가셨어요. 네. 그분의 유체를 모시러 갔던 유가족이 그 작품을 찾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다 읽히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그 아픈 일생 또 가장 치열했던 그 일생을 늘 참 경외롭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시인이거든요.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읽어볼까요? 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육사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시죠. 네. 제목을 저는 민족 혼 일깨우다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. 민족 혼 일깨우다 이육사 시인. 그 일생 17번 옥문이 여닫히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. 난을 치고 시를 쓰는 선비였건만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구국 일념으로 독립운동 주저함이 없었다.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북경의 겨울 차디찬 감방에서 쓰러져 숨지면서 남긴 애국시 광야. 오늘의 아픔 딛고 일어서라. 민족혼 일깨우신 활활 타는 그 눈빛.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다. 이 시에서 첫 절에 있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하는 구절하고요. 또 세 번째 천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 이 절절한 구절은 이육사 시인이 그 마지막 유고로 남기고 가신 광야라는 시에 있는 시와 또 하나는 그 절정이라는 시를 썼을 때 그 인용했던 시구입니다. 그 두 편의 그 시에서 아주 적절한 구절을 찾아내셔서 마무리를 활활 타는 눈빛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셨는데 그런 이육사의 시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도 활활 타오를 것 같고 그 별이 빛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시인으로서의 생을 살아서 금년이 제가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지 꼭 60년 되는 해예요.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문제점, 위치, 도리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. 요즘. 그런데 사실 이육사 시인 같은 분은 일생 그 40몇 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짧은 생에 17번 감옥문을 드나든 구체적인 독립운동가였거든요. 참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신석초 선생님하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
친구로 지내시던 사이인데 그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모여서 시낭송회를 가끔 했대요. 서울에서 그날도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영 이육사 선생님이 나타나질 않아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그 아우되는 분이 와가지고 지금 북경으로 잡혀가셨다고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생을 산 분도 있는데 저는 시인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? 저는 이제 우리 예술가의 천직, 무언가 주어진 하나의 천직은 사람들 마음에 빛을 보내는 일이다. 예. 이게 슈만의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인들이 모두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할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시를 너무 쉽게 쓰거나 시를 써서 그냥 발표하면 끝이다. 또 자기 사생활적인 것에 또 시정하고 이런 거는 시인으로서의 각오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발표한 시는 누군가가 읽을 게 아닙니까? 읽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얻는 게 있는 독자가 있을 때 그 시는 역할을 한 거고 그런 시를 쓴 사람은 그 시인이 또 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참 시 쓰는 게 시인으로서의 입장이 아주 엄격하고도 중요한 위치다.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네. 하고 조심스럽게 네, 그렇게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. 그 시들이 양산되고 있고 네. 언어가 또 낭비되고 있고 또 무절제한 용어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이육사의 시정시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서정적인 그런 시인으로서 김달진 시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.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말씀해 네. 주시죠. 저는 사실 이 작품 30명을 쓰면서 예. 김달진 시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제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분을 쓰고 싶다 해서 그분의 생애도 다 이 작품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혼자만의 시가 아니고 그 한 분을 그대로 영상을 살려야 되는 그렇죠.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열심히 공부를 네. 했고 저도 보람을 네, 느꼈는데요. 공부하신 흔적이 영역이 있습니다. 네. 네. 우선 이제 김달진 시인의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. 소멸의 아픔을 안고 김달진 시인. 적막한 이 시간 세상은 깃을 졌고 모든 것이 마지막 빛이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. 언제나 혼자였다. 깊은 고절감에 젖어 연빛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 빤한 저문 하늘. 뜰 위에 서서 물끄러운 바라보는 내 마음은 슬프다. 이 구절이 저는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. 그래서 글 인용했고 사라져가는 것의 마지막 잔영은 아름답다. 슬프도록 아름답다. 떠나가는 소멸의 아픔은 가슴을 짓이기지만 무의자연 훈훈한 바람에 이름 없는 풀꽃으로 새 불씨가 되고 나는 맨발로 풀밭을 걸어간다. 이 김달진 시인의 생애를 또 돌아보니까 청년기에는 또 직접 일본 순경들을 건드려서 잡혀가기도 하고 고통도 받으시고 한 그 불타는 기백이 있으셨는데 그게 다 우리 애국정신의 발로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전에 그 절에 들어가서 상당히 수도 생활도 하셨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시를 읽으면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사색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시들이 많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읽은 중에 정말
매우 고독감을 느끼신 분 같아요. 고독한 심정을, 물론 그건 개인적인 고독도 있지만 나라에 이른 백성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 고절감, 네.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그거를, 그 고독이 그대로 그냥 표출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시를 보면은 자연, 무의, 이런 자연에 대한 것을 매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 동화되는 걸 하시면서도 또 이 시야가 넓어서 우주로 네. 확대되는 거를 네. 느껴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근래 와서 시를 쓰면서 저도 그 전에 옛날에는 자연이나 생명 이런 것에 주제를 두어서 소중한 거를 많이 이제 절감하면서 시를 썼는데, 근래 와서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은 무수한 그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저렇게 많은 별들의 세계에서 우리 지구는 그 중에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데, 그러나 이 행성은 또 우리에게는 무한히 크고 넓은 세계지 않습니까?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바치면서 사는 이 정말 두렵도록 큰 세계. 그러니까 저는요, 이러한 지구에서 모여서 우리가 만나서 지내는 이 각별한 인연을 가족이라는 것에 연결시켰어요. 네. 친구도 물론 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, 어떻게 우리가 이 가족, 내 부모, 내 형제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살게 됐는지, 이게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우주 광막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걸 더 느껴야 된다.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세계에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인연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더 느끼게 돼요. 네. 뭐 그런 이제 이번에 그 김달진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생각하니까, 이분은 아주 소정시로서 그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시를 썼을까 하는 그런 구절이 막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그 시절에 청년기를 보냈던 우리 선대 시인들은 누구나 다 이분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제가 우리 탄압하면서 우리 한국을 정말 자기네가 뺏어가려고 가진 짓을 다 했는데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한 거. 한글을 쓰더라도 그 한글로 조국 생각하는 글 쓰는 이런 거는 아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? 저도 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때 국민학교 5학년까지 일본어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, 또 일본어로만 쓰게 했어요. 그래서 일본말로 안 하고 저기 한국말, 조선말을 쓰면은 벌을 세웠어요. 학교에서도. 아마 최 선생님은 조금 젊으셔서 그 경험은 그런 없으실 경험 거예요. 없습니다. 직접 못하고 말로만 들었습니다. 하나 아주 재미있는 생각은요, 제가 집에서 학교에서 교동국민학교 다녔거든요. 종로에. 거기서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친구들하고 나오면서, 우리 집이 그 근처였어요. 낙원도. 근데 어머니가 딱 나오시더라고요. 골목에서. 엄마 어디 가세요? 우리말로 자연스럽게.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래, 내가 저기 좀 다녀올게. 먼저 집에 가 있어. 요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고 이제 나는 집으로 들어갔는데,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라고,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벌을 세우는 거예요. 뭐냐면 그 같이 가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조선말 하는 한 이름을 써서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. 내 이름을 써서 올려놓은 거예요. 어제 조선말 했다고. 그래가지고 1시간 내가 서서 벌을 쓰면서 생각한 게, 참 그때 같이 가던 아이들이 어이없게, 내 생각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때 4학년 때인데. 그러면 저 같으면
길에서 어머니 만났을 때 그럼 일본말을 할 거야? 말도 안 되는 소리. 이러면서 내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그거를 한 시간을 벗으면서 절실히 느꼈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그 후는 이제 그러니까 네. 8.15 광복으로 해서 다 이제 그런 건 없어졌지만 우리 시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. 마음대로 시를 쓸 수도 없고 시를 써도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부 은유법으로 비유법으로 그래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그 애타는 시인으로서의 가슴을 저는 아주 정말 절실히 공감합니다. 선생님의 구체적인 체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말과 글이 그 모국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되고요. 우리 상상력의 어머니이고 근원이다. 그 언어 속에 민족혼이 들어있다라는 말들이 선생님 얘기 속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김달진 시인은 지금 읽으신 시 구절을 보면은 빛이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. 네.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 그 짧은 생의 시간 동안 그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근원적인 고독감 또는 네. 선생님 고절감 이런 것들을 그 풀꽃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, 바로 그거예요. 예. 먼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. 우리에게는 좀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일깨워주는 거죠. 네네.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세계,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.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육사 시인과 김달진 시인은 서로 다른 성향과 다른 언어를 구사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모국어에 대한 정신과 민족혼을 공유했던 네. 그래서 그분들의 시세계가 우리 가슴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네. 전체적인 얘기이신데 네, 바로 그렇게 파악해 주시네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특히 금년이 이제 선생님 등단 60주년이고 이 시집이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노트하시고 시 공부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이런 것들이 집약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집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저는 이런 훌륭한 시인들을 우리가 안고 산다는 게 시인들의 정신을 안고 산다는 게 현실에서도 또 미래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의 이번 시집이 우리 가슴에 빛나는 별과 같은 선배 시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선생님 자신의 시가 우리에게 가슴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등단 60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더 좋은 시를 많이 쓰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